주식 축구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2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지만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고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일단은 뭐 러시아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좀 저희가 촬영이 좀 늦어졌는데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2회차 이벤트였던 이 내가 생각하는 풋볼의 매력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좀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들 너무 잘 적어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동락손이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신 분을 뽑았는데 포스트 앤 인치스 상황에서 화려한 패스가 아닌 러싱으로 한 걸음을 더 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한 분만 고르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던 맞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동락손님께는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회차 이벤트는 이제 앞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경기에 대한 승부 예측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1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크 8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이위크 팀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두 팀이었는데요. 사실 이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이 이지만 해설위원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좀 이렇게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팀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게 뭐 좋게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이제 리뷰에서는 그 말씀을 드릴 게 없죠. 이번 주에 바이였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좀 편안한 주. 물론 이제 경기가 없어서 심심하고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긴장하거나 네. 또 괜히 또 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좀 편하게 다른 경기들을 봤다라고 이렇게 뭐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가장 먼저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에 대한 경기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는 이제 19대9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는 사실 이 예전 소속팀을 상대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번 주에 이제 프리뷰를 할 때는 컬 커슨스 한 명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컬 커슨스 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커슨스만이 아니라 양 팀의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커슨스하고 자리를 막 바꾼 격이 된 김민준 아나운서가 러시아에서 감기를 걸려 오셔가지고 네, 찬바람을 맞아가지고요. 네. 왜 하필 이렇게 좀 추운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커슨스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리를 맞바꾼 셈이 된 그렇죠. 케이스 키넘이 있죠. 케이스 키넘이 이날은 사실 이제 전반전에 컨커션 뇌진탕을 당해서 이제 나가긴 했는데 네. 생각해 보면 이 커즌스가 이제 미네소타에 오기 전에 케이스 키넘이 미네소타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경기가 미네아폴리스 미라클. 그렇죠. 그 경기를 만들어내고 이제 좋은 어쨌든 이미지를 남기고 이제 워싱턴으로 갔는데 이날은 어쨌든 커즌스가 더 활약을 했죠. 네. 커즌스가 패스 시도 26개 중에 23개나 성공시키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네. 285야드를 전진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활약을 했고 또 한 명의 스타가 누가 있냐면 이제 에이드리안 피터슨이 있죠. 네. 이제 뭐 에이드리안 피터슨 하면서 이제 별명이 AD 올데이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이제 상대편을 이제 파운딩한다라는 그런 이제 별명인데 네. 이 선수가 사실 지금은 리그 최고급의 슈퍼스타 러닝백을 뽑을 때는 자주 언급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사실 2007년부터 16년까지 바이킹스에서 10년 정도 뛰는 기간에는 네. 뭐 최고급이 아니라 그냥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러닝백이었고 네. 러닝백 중에서 최고만이 아니라 사실 리그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서도 최고급의 선수였죠. 그래서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2011년 시즌에 뭐 저희 그 매년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이 NFL 100을 뽑잖아요. 네. 가장 이제 우수한 선수 100을 이제 선수들이 투표해서 뽑는데 2011년에 뽑은 그 NFL 100에서 탐 브레이디 그리고 페이튼 매닝에 의해서 3위에 뽑힐 정도. 그러니까 쿼터백 2명을 빼고는 전체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랭킹도 높고 동료들이 상당히 이제 리스펙트하는 선수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아쉬운 것은 이제 그 해 2011년 12월 말에
ACL, MCL 다 파열이 되면서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었죠. 우리 네. 김민준 아나운서도 MCL 부상을 당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상이 회복되는데 보통 한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2011년 12월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시즌 막판의 부상이잖아요. 근데 네. 다음 시즌 초반에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2012년 개막전부터 출전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해에 출전을 해서 뭐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단일 시즌 기록으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인 2097야드를 뛰었었고요. 150야드 이상 뛴 경기가 7경기. 그게 이제 뭐 역대 두 번째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내면서 2012년에 NFL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또 NFL MVP로 뽑혔고 2013년 시즌을 앞두고 진행된 NFL 선수들이 뽑는 NFL 100에서 쿼터백들도 다 제치고 전체 1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리그 전체적으로 선수들 동료들이 볼 때도 상당히 리스펙트하는 선수였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뭐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뛸 때 정말 지금도 그렇겠지만 미네소타 팬들이 이 선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애정, 사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전성기는 지났지만 어쨌든 정말 레전더리한 선수다. 그렇죠. 그런 선수고 지금은 이제 뭐 미네소타에서 떠나서 지금 워싱턴에서 뛰고 있으면서 약간 어쨌든 전성기를 넘긴 모습이지만 네. 이날은 모처럼 그래도 잘했어요. 76야드를 뛰면서 또 무엇보다도 미네소타 팬들 앞에서 역대 러싱 6위에 올랐다. 네. 그래서 이제 이날 제롬 베티스와 라데이니안 탐림슨을 제치면서 역대 러싱 기록 6위에 올랐다. 네. 예전에 본인이 뛰었던 구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홈팬들이 상당히 또 이제 그만큼 또 사랑을 보여줬고 또 재밌는 것은 어쨌든 이제 그 피터슨의 이제 후임이죠. 러닝백 지금 이제 리그 러싱 리더 중에 한 명인 델빈 쿡. 이날 이제 에이드리언 피터슨과 이제 뜨거운 헉을 나누기도 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날 그 여러 인연이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그래도 델빈 쿡이다. 근데 델빈 쿡이 사실 이제 에이드리언 피터슨을 거의 뭐 멘토 비슷하게 이렇게 모셨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어쨌든 그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죠. 그래서 이날도 기록을 보면 98야드 러싱에 터치다운 하나, 그 다음에 리시빙도 73야드. 네. 그리고 이날 어쨌든 미네소타 공격의 패스 공격의 핵심 중에 하나인 스크린 패스를 상당히 위력적으로 잘 해내서 이날 승리의 수훈갑 중에 한 명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리언 피터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기 중에서도 자막이 나왔어요. 에드리언 피터슨이 이 유에스뱅크 스타디움을 짓는데 내가 일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경기장을 지으려면 사실 이게 구단이 물론 어느 정도 그 돈을 이제 지불을 해서 경기를 짓지만 많은 경우 이제 그 주 정부, 시 정부에서 그거를 펀딩을 해주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찾아보질 않아서 정확히 그 미네소타 주 정부, 뭐 미니애폴리스 시 정부에서 얼마나 펀딩을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팀의 위상에 기여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양키 스타디움을 예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 베이브루스가 지은 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맞아요. 콜트 경기장도 그 페이튼 매닝이 지은 경기장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실제로 지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경기장을 그 지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거기서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피터슨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어쨌든 이제 케이스 키넘이 이 컨커션으로 이제 전반에 나간 그렇죠. 이후에 드웨인 해스킨스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 빵돌이 삼님이 남겨주신 질문에 해스킨스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프로 레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빵돌이 삼님이 우리 이제 그 팟캐스트 팟빵에 이제 질문 남겨주셨는데 거기보다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방송 때 말씀드리겠다고 네. 했었는데 그 질문 내용이 이제 프로 레디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사진이 여기 나갈 텐데 지금 하나 이제 사진이 나가는 걸 보시면 뭐냐면 2014년 15년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교가 칼리지 풋볼 우승했을 때의 기념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좋은 선수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체 사진이니까 사진이 좀 작기도 하고 그래서 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이게 확장된 그 트로피를 수여받는 사진에만 일단 좀 또 하나의 사진이 나갈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트로피를 들고 있는 어반 마이어 감독,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선수들 보시면 러닝백 이지키얼 엘리엇,
그다음에 그 옆에 디펜시브 라인맨 조이 보사. 그리고 그 뒤에 작게 얼굴이 보이는데 마이클 토마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 몇 명을 보시면 지금 NFL에서 각 포지션별로 네.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성장한 그런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사진이 큰 사진이라서 조금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때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팀에 있던 선수들을 몇 명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팀 멤버가 누가 있냐면 러닝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키얼 엘리엇, 그다음에 커티스 세뮤얼. 커티스 세뮤얼이 나중에 포지션을 리시버로 바꾸긴 했지만 네. 지금 이제 팬터스에서 뛰고 있는. 그다음에 와이드 리시버는 마이클 토마스, 그다음에 지금 카우보이스의 리시버인 데빈 스미스. 타이드엔드가 스틸러스의 닉 바넷, 그다음에 지금 브론코스 소속의 제프 하이어맨. 그다음에 오펜시브 라인맨이 지금 라이온스의 레프트 태클인 테일러 데커. 디펜시브 라인맨이 조이 보사, 그다음에 콜츠의 디펜시브 엔드 타이ኳን 루이스. 라인베커가 칩스 소속의 데런 리, 돌핀스 소속의 레이컨 맥밀렌. 그다음에 디펜시브 백을 좀 보시면 일라이 애플, 게리언 컨리, 번 벨. 지금 다 들어보신 이름이잖아요. 근데 네.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상당수가 지금 리그 정상급의 선수들로 이미 자리 잡은 선수들이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화려한 멤버들이었으니까 우승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근데 한번 이때 쿼터백이 누군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때 쿼터백이 누구냐면 세 명이 이제 그 명단에 있는데 JT 베렛, 카델 존스, 브렉스튼 밀러.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빵돌이삼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교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알라바마에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만년 우승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강팀이고 오랫동안 이게 강팀으로 군림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그 보통 승리할 때도 보면 40점 차, 50점 차로 큰 승리를 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오펜스를 가지고 있는데 소위 그래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좋아하시는 표현이 이제 그 옥탄가 높은 공격력을 가진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의 특징을 보면 공격이 run first offense다. 그러니까 그 러싱 공격 중심으로 런 공격,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레터럴 공격, 그러면서 옵션 플레이, 다양한 리버스 이런 공격을 하는 공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특히 이제 어번 마이어라고 여기 이제 아까 그 트로피를 들고 있던 어번 마이어도 상당히 공격적인 감독인데 그가 대학교에서 그 추구하는 공격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어쨌든 런 퍼스트 오펜스의 쿼터백은 듀얼 스랙 쿼터백. 네. 이런 쿼터백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 뛰는 쿼터백들이 듀얼 스랙 쿼터백으로서 런 퍼스트 오펜스에서 뛰다가 프로에 오면 파켓 패서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해주기가 당장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프로 레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런 퍼스트 오펜스에 뭐 다양한 리버스 플레이, 그다음에 옵션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싱 플레이에서 주로 쓰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이 패턴인데 이제 플라이 라우트.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리시버들이 양쪽 끝에서 이제 빠른 리시버들, 그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시버들은 극단적으로 빠른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운동 능력으로 그냥 스피드로 코너백을 제압하고 그냥 뛰어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뛰어가면 던지는, 그래서 이제 플라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것만 던져지면 리시버가 가서 이제 받아서 터치다운하는 이런 플레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거쳐온 리시버들도 몇 명을 좀 말씀드려 보면 페리스 캠벌, 테리 맥글러린, 지금 이제 레드스킨스의 넘버원 리시버로 부상하고 있는 마이클 토마스, 그다음에 이제 테드긴 주니어, 데빈 스미스, 센토니오 홈스, 예전에 이제 조이 갤러웨이, 극단적으로 스피드가 좋고 운동 능력이 좋은 리시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시버들을 아웃사이드에 쓰면서 그냥 멀리 던져주면 리시버들이 달려가서 받는 이런 패싱 공격만 한다는 거죠. 주로 쓰는 게 옵션 플레이나 이런 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하에서 뛰었던 쿼터백들이 그 쿼터백으로서 리시버들과 하는 플레이는 상당히 단순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리시버들의 라우트 러닝을 뭐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걸 같이 얘기하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 복잡한 리시버들의 라우트 트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상황에 맞게끔 본인이 라인업 스크리미지에서 오디블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공격 스킴에서 길들여져서 나온 그 쿼터백들, 그래서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도 이제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프로에 와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웨인 헤이스킨스 같은 경우는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거쳐온 다른 듀얼 스랙 쿼터백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파켓 패싱을 많이 했던 선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그 시즌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기존의 오하이오 스테이트 쿼터백 대비 또 흑인 쿼터백인데도 이 선수는 그래도 그 듀얼 스렛 쿼터백으로서의 역량보다는 조금 더 파켓 패싱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켓 패서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에 오면은 더군다나 이제 리시버들이 다양한 라우트를 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쿼터백들이 그거를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다. 거죠. 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드웨인 헤스킨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제 헤스킨스 선수가 물론 이제 그 프리뷰 때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에 선발로 낙점이 됐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 키넘이 이제 뇌진탕 컨커션으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헤스킨스가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 워싱턴의 지금 뜨거운 감자 트렌트 윌리엄스가 되겠는데 그렇죠. 네,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 이 경기를 뛸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이 워싱턴과 상당한 이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트렌트 윌리엄스가 사실 의외이긴 한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홀드아웃을 끝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드스킨스를 복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전에 이제 트레이드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예상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트렌트 윌리엄스인데 팀하고 이렇게 어쨌든 좀 감정의 골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가 문제인데 아직도 어쨌든 바로 뛸 수 있는 건강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네. 팀과의 어떤 감정의 골도 지금 넘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부분들은 트렌트 윌리엄스가 일단 이 경기를 뛰기 위한 이 피지컬은 다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헬멧을 쓰니까 이 수술한 부분에 통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 쪽에서는 이 서드 파티 이밸루에이션을 해보자라는 이제 얘기가 현재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뛰느냐 안 뛰느냐보다 좀 정말 이 팀과 선수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좀 깊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죠. 이제 신뢰가 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번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윌리엄스가 옮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복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 레드스킨스가 아마 이제 뭐 브라운스부터 여러 팀한테 이제 트레이드 제안을 받았을 텐데 윌리엄스가 워낙 이제 더 사실 뛰어난 선수기도 해서 1라운드 픽 이하로는 이제 받지는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트레이드 조건이 잘 안 맞는 것도 있었을 네. 거고 뭐 한번 잘해보자라고 이제 하긴 했을 텐데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암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인 걸 이 뒤늦게 하는 거죠. 너무 늦게 알았고 이 구단의 주치의가 있을 텐데 검사를 자주 받잖아요. 사실 그렇죠. 선수들은 그런데도 이거를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놨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스가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어쨌든 약간 이렇게 배신감, 신뢰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잡음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만 우려 요인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날 뭐 승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날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레드존에서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레드존에 4번 갔는데 1번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필드골로 계속 그치면서 터치다운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좀 이렇게 경기 차이가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경기가 좀 어쨌든 승부를 결정짓는 데가 좀 오래 걸렸는데 이게 사실 레드스킨스 같은 좀 하위권 팀하고 상대하니까 이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 강팀들을 상대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지구 우승을 놓고 더 이제 뭐 타이탄 승부를 많이 펼칠 텐데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레드존에서 효율성이 안 좋으면 사실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점수 차이가 벌어져서 오히려 뒤지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바이킹스 공격의 중심은 러싱 공격인데 러싱 공격을 버리고 이제 패싱 공격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커즌스가 있죠. 커즌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팀의 어쨌든 지금 좋은 축 그다음에 팀 공격에 지금 어쨌든 가장 어쨌든 좋은 요소인 러싱 게임을 버리고 패싱 게임으로 나중에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 요인이 작용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컬 커즌스에 대한 프로텍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즌스가 이제 색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이날도 약간 어쨌든 좀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는데 커즌스는 분명히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주어지고 그러면 리시버들하고 뭐 호흡이 좋습니다. 근데 패스러시가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이 두 팀이 사실 공교롭게 만났는데 트렌트 윌리엄스를 바이킹스가 트레이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던 건데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계속 어쨌든 컬 커슨스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텍션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테판 딕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테판 딕스가 이날 사실 되게 큰 활약을 했어요. 143야드를 뭐 전진하면서 상당히 큰 활약을 했는데 이날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에서 펌블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스테판 딕스가 올 시즌 지금 펌블 4개인데 이 펌블 4개라는 기록은 쿼터백들을 제외하고는 리그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펌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미네소타 미라클의 주역이 사실 스테판 딕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캐치를 받은 사람이 스테판 딕스이기 때문에 그 직후에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보험사 광고에서 스테판 딕스가 나오면서 그 광고의 주제가 뭐였냐면 스테판 딕스 손에는 모든 게 다 붙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시리얼을 먹으려고 해도 숟가락이 붙어서 못 먹고 우체통에 뭐 이렇게 편지를 끊으려고 해도 우체통이 붙어버리고 쓰레기통이 붙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스테판 딕스 손에는 모든 게 다 붙는다. 공을 그렇게 잘 잡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현재 보면 공이 안 붙고 있거든요. 자석선이 아니라 기름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만큼 펌블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미네소타 정도의 팀이면 워싱턴은 조금 더 손쉽게 그렇죠. 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해요. 더군다나 홈 경기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앞으로 갈수록 좀 바이킹스도 좀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아니요, 말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였는데요. 27대 20 시애틀 시옥스가 이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는 전반에 그렇죠. 시애틀이 압살을 했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전반에만 24대 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됐고 팔콘스는 올 시즌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홈 관중들한테 이날도 전반에 야유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홈 관중한테 야유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실 좀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이날도 그랬는데 이날은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날은 맷 라이언이 부상으로 출장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154경기 연속 출장 기록이 이날 이제 깨졌는데 백업으로 들어온 맷샵 선수가 이날 460야드 패스, 네. 훌리오 존스가 10개 리셉션에 152야드를 기록을 해서 상당히 스탯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전반에 이미 이렇게 승부가 결정되면서 그렇죠. 러싱 공격을 버리고 나중에 그냥 패스만 막 한 그 결과물이지 네. 이걸 스탯만 보고 잘했네? 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맞아요. 라는 거죠. 네. 자, 애틀랜타가 전반에 5번의 이제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펀트, 두 번째가 51야드짜리 필드골 실패, 세 번째가 인터셉션, 네 번째가 53야드짜리 필드골 실패였죠. 그리고 펌블. 그렇죠. 이렇게 5번의 드라이브가 모두 이제 득점이 없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러면 못 이기죠. 어떻게 그렇죠. 이겨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시애틀 같이 강팀을 상대로 네. 24대 0까지 뒤진다? 상당히 좀 이렇게 뭐 뒤집기 어렵죠. 네. 그럼 어쨌든 이날 뭐 후반에 정신없이 추격전을 펼쳤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또 어쨌든 잘 추격해서 후반에 원 포제션 차이로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 또 어떻게 됐냐면 디반테 프리맨이 1야드에서 펌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찬물 끼얹으면서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났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펠콘스가 이번 주에 바이 위크거든요. 이제 바이 위크인데 그 바이 위크가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 2주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지금 이제 또 변수가 생기냐면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오너 아서 블랭크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댄 퀸 감독의 계속 이제 해임설이 나오는데 그 2주간 경기가 없이 쉬는 동안 오너는 이제 그걸 계속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일단은 오너가 이 선수들에게 댄퀸이 굉장한 신망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2주간 팀의 현 상황에 대해서 냉정히 잘 평가해보겠다. 맞아요. 네. 현재 기록은 어느 면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댄 퀸 감독은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이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펠콘스는 너무 올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사실 이 책임을 지고 한 명이 이제 컷을 당했는데 그렇죠. 맷 브라이언트가 사실 한 2경기 정도 날려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필드골 실패하면서 이제 2경기 최소 2경기 정도를 날려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영애 선수가 애틀랜타 펠컨스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뭐 저희 한국 팬들로서는 또 기쁜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이죠.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 애틀랜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구영애 선수가 애틀랜타보다는 이 패트리어츠에 남아서 그쵸. 왜냐면 이번 주에 마이크 누젠트도 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테이크오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거고 또 사실 슈퍼볼 반지도 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기회는 안 됐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다시 NFL 로스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 희소식이긴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 주에 바이위크거든요. 그 2주 동안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나오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잘 잡은 기회를 좀 어쨌든 놓치지 마라. 네. 그런 응원의 얘기고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 지난번 이 차저스에서 첫 번째 기회를 살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펠콘스도 좋지만 페이트리어스 같은 이제 컨텐더에 갔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페이트리어스도 올해 마이크 누젠트만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계속 이제 마이크 누젠트도 갈아치웠던 키커였잖아요. 근데 네. 또 이제 교체를 하게 됐는데 포스트코스키가 IR 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 지금 페이트리어스 같은 팀도 키커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올해 진짜 키커들이 NFL 전반적으로 너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키커들이 이렇게 못했던 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못하는 키커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구영애 선수가 페이트리어스 그 프랙티스 스쿼드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어느 팀에든 픽업이 되는 건 좀 시간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아쉽게 페이트리어스로 가지는 못했지만 뭐 펠컨스라는 그래도 어쨌든 프로팀에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좀 잘 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은 승리를 하긴 했지만 또 하나 이제 좀 아쉬운 부상 소식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 경기에선 뛰지 못했지만 이 센터 저스틴 브리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센터라고 하면 네.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사실 오펜시브 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쿼터백의 블라인드 사이드. 그러니까 러셀 윌슨이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을 막아주는 그 레프트 태클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센터거든요. 근데 왜냐면 센터가 그 라인 5명의 플레이콜을 하고 네. 그 전체를 이제 리드하는 리더격의 성격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쿼터백과 이제 공을 주고받는 그 영향을 그 어쨌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센터가 빠진다라고 그러면 라인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저 이제 뭐 카우보이스 얘기 잠깐 해보면 작년에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타비스 프레드릭. 그렇죠. 프레드릭이 부상으로 그 어쨌든 그 희귀병으로 빠지면서 길랑발의 증후군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희귀병으로 빠짐으로 하면서 라인이 상당히 플레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요인이 상당히 큰데 시옥스도 센터가 만약에 어쨌든 빠진다. 그럼 이게 사실 라인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우려 요인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시옥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옥스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거를 우리가 뭐 사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 시옥스가 지금 원정에서 4승 무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옥스가 지금 49ers 그다음에 램스하고 치열한 지구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49ers가 페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49ers가 지구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시옥스는 뭐 잘해야 와일드카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면 모든 경기를 이제 원정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 그 원정 경기를 지금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본인들이 이제 확인해가고 자신감을 쌓아간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 어쨌든 시옥스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당히 있습니다. 강팀이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이제 그 뉴스에 나온 거는 와이드 리시버 자시 고든도 데려갔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시옥스도 지금 보면 이제 49ers도 이메뉴얼 샌더스를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디비전 내에서 계속 이제 경쟁을 하면서 선수도 계속 이제 보완을 해가고 네. 보충을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디비전 정말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시 고드는 양날의 칼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 저는 뭐 일단은 좋은 선수임은 분명하지만 한방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선수가 시애틀에 가서 이 단단한 케미를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사실 뭐 클리블랜드에서도 그랬었고 뉴잉글랜드에서도 그랬었고 계속 우려는 이 선수의 탤런트가 아니라 그렇죠. 이 선수의 그 캐릭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부상 이슈도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시애틀에 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제 변수긴 하지만 네. 시애틀이나 뉴잉글랜드나 이런 팀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라커룸이 탄탄하다. 그래서 사실 뭐 남들이 쉽게 선뜻 이렇게 데려가지 못하는 선수들을 시옥스나 페이트리어스는 그래도 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데 뭐 시옥스는 그만큼 이제 라커룸이 탄탄하니까 한번 뭐 믿어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AB? AB는 뭐 페이트리어스도 힘들었기 때문에 AB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제 시옥스와 펠컨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입니다. 15대13 이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좀 보기 힘든 경기가 아니었나. 보기 힘들었어요. 네. 이제 딱 정확한 표현인데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재미없다. 경기력 형편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이걸 봐야 되냐. 이게 두 팀 다 공격력이 둘 다 안 좋은 거냐 아니면 둘 다 수비력이 너무 좋은 거냐. 아마 두 가지 중간쯤 어딘가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수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날 브론코스 수비는 트레이드 루머에 휘말리면서 상당히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은 본 밀러가 네. 이날 좀 큰 활약을 해줬죠. 그래서 색 1.5개, 태클 폴 로스를 무려 이제 3.5개를 하면서 상당히 큰 활약을 하면서 수비를 잘 리드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콜츠도 보면 부상으로 몇 경기 빠졌던 작년도 이제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였던 데리어스 레너드가 부상해서 복귀하고 나니 훨씬 수비가 짜임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도 태클 10개에 이제 색 하나를 기록하면서 팀 수비를 잘 이끌어줬는데 확실히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잘해주면 수비가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좋아지고 네. 상당히 짜임새가 있죠. 그래서 양 팀 모두 수비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이제 공격력을 보면 일단 브론코스부터 보면 전반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드라이브를 두 개나 잘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 두 개의 드라이브를 좀 보면 콜츠 진영 상당히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두 드라이브가 보면은 하나는 17플레이 86야드 그러면서 거의 8분짜리 드라이브였고 또 하나는 13플레이 73야드 5분 반 이상을 차지했던 이런 드라이브였는데 이 두 개가 다 필드골로 끝났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거든요. 이 두 드라이브가 하나는 콜츠 3야드, 하나는 6야드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필드 전체를 다 전진하면서 갔다가 마지막에 이 골 결정력이 부족해서 결국 그냥 필드골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 네. 이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만 터치다운을 했어도 사실 2점 차 승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덴버 브론코스는 플레이콜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콜츠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우겨우 이기긴 했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키커들 얘기를 했지만 비나테리에도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역대 최고의 키커라고 뽑는 키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지어 비나테리도 올해는 이날 또 하나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좀 안 좋고 이날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필드골을 놓치기도 했고 동점이 될 수 있는 터치다운 후에 PAT도 놓쳤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불안 요소를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 막판에 아주 긴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승리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네. 만약에 베네테리가 계속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이렇게 간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할까? 마지막에 이제 뭐 아주 이제 타이탄 승부에서 그 필드골을 차는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때 필드골을 해야 될까 아니면 포스다운에서 고포릿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브론코스였으니까 이럴 수 있지만 네. 플레이오프에 가서 진짜 단판 승부에서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감독이 정말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누젠트에게 필드골 안 시키고 계속 포스다운에서 고퍼릿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감독들의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요소죠. 그리고 어쨌든 이 두 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둘 다 뭐 공격을 못한 건지 수비를 잘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확실한 거는 이날 두 팀 다 상당히 해이했고 네. 진짜 뭐 현지 표현은 상당히 슬라피했습니다. 두 팀 다 이날 페널티가 무려 10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기력이 좋지 않은 뭐 그런 경기였는데 네. 콜츠가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는 조플라코 선수가 이제 목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다음 경기 출장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제 기사를 보면 아마 이제 올해 시즌 아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첫 해 시즌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첫 해 시즌 아웃이 될지 그냥 이제 브론코스와 인연이 거기서 끝나게 될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제 후보 쿼터백이 들어오겠지만 브론코스는 사실 올 시즌 지금 이미 2승 6패로 안 좋은데 플래코마저 나가게 돼서 이제 후보 쿼터백들로 이제 꾸려가야 되는데 당분간 듀롤락이 빨리 또 이제 복귀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브랜든 앨런이 그렇죠. 선발로 브랜든 나오겠죠. 앨런이 나올 텐데 상당히 어쨌든 그 브론코스는 갈수록 더 어려운 해가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T.Y. 힐튼 선수의 부상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T.Y. 힐튼이 부상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콜츠 입장에서 상당히 치명적이죠. 이제 그 콜츠 오펜스에서 다시 이제 파워러싱을 해주는 말론 맥, 그다음에 아웃사이드에서 스피드로 이제 좋은 리시빙을 많이 해주는 T.Y. 힐튼인데 이 힐튼이 빠진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한 축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콜츠 공격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쨌든 콜츠도 지금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한 피스가 빠졌고 좀 그렇죠. 팀이 굉장히 좀 위기에 봉착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특히 같아요. 이제 지구를 좀 보면 휴스턴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테네시나 잭슨빌마저도 4승 4패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 지구는 네 팀이 다 조우승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 우승을 놓고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반기 동안 상당히 타이트한 승부를 펼칠 때이기 때문에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빠진다라고 그러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브론코스와 이제 콜츠에 대한 경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7대 23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날 라이언 테넬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선 경기였어요. 그렇죠. 테넬이 나와서 뭐 나름 잘해줬는데 네. 이날 경기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실수에 웃고 울은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날도 제이머스 윈스턴이 인터셉션 2개, 펌블 2개, 턴오버를 총 4개를 범하면서 승리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좀 걸림돌이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날 경기 후에 이제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윈스턴은 정말 열심히 잘했다. 인터셉션들은 다 리시버들의 잘못이다. 라우트를 잘못 뛰거나 뛰다가 멈춰서 인터셉션들을 당한 것이다. 와이드 리시버들이 정말 더 분발하고 잘해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저는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다시 돌려봤거든요. 진짜 이게 인터셉트들이 다 리시버 잘못이었나? 그래서 다시 돌려봤는데 일단 경기 막판에 나온 인터셉션은 뭐 와이드 리시버 브래시아드 페리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뛰다 멈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포기한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만큼 공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라우트를 뛰다 멈춘 그런 부분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건 그렇다고 치자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그 인터셉트 처음에 나온 거는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 번 돌려봤어요. 이게 진짜 리시버 잘못인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 패스는 일단 누구한테 던진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패스가 너무 많이 이제 리시버들 비껴갖고 타이탄스에게 그냥 안겨준 패스였기 때문에 그걸 리시버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리시버들이 분발하고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 이날 마이크 에반스 리시버 마이크 에반스가 11개 리셉션에 198야드 터치다운 2개를 했거든요. 지난주에는 리시버 크리스 거든이 리셉션 10개에 151야드 마이크 에반스도 9 리셉션에 96야드를 했거든요. 또 그 전주에는 와이드 리시버 크리스 가드윈이 7개 리셉션에 125야드에 터치다운 2개 절대 못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시즌 전체적으로 누적 기록을 봐도 현재 이제 그 리시버들의 랭킹을 보면 크리스 고든이 경기당 100.7야드, 마이크 에반스가 94.6야드로서 전체 지금 리시버 중에서 리그 전체 리시버 중에서 각각 2위와 4위예요. 리시버들이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반면 제이머스 윈스턴 세기 28개로 리그 최다 2위예요. 패스 성공률이 58.2%로 꼴찌에서 3위입니다. 네. 패서 레이팅도 82.1로 리그 26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쿼터백 전문 감독이고 이 부임을 한 것도 제이머스 윈스턴을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켜라, 육성을 해라라는 이렇게 임무를 받고 온 감독이기 때문에
제이머스 윈스턴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가 잘 돼야 본인도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어쨌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종의 이제 자신감을 채워주기 위한 그렇죠. 그런 멘트였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윈스턴을 두둔하는 건 좋다. 근데 그거를 리시버들을 그렇게까지 비판할 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기록상으로 이게 뒷받침돼 해주지 않는데 네. 너무 리시버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좀 그것도 감독으로서 또 좀 못할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워낙 쿼터백이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패스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와이드 리시버들의 역량 자체도 굉장히 저희가 야구 중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공 하나인데 누가 받느냐에 따라. 텍사스 안타도 안타고 정말 잘 맞은 안타 홈런도 안타 하나잖아요. 안타로만 따지면. 근데 이거의 질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좁은 윈도우로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캐치로 잡아내는 캐치도 패스가 하나로 인정되지만 정말 드랍하는 경우에 오히려 패스의 질은 드랍하는 패스가 훨씬 좋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록으로만 놓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해요. 물론 이제 정성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윈스턴 입장에서도 얘기를 좀 해보면 윈스턴이 올해 이제 작년보다 나아진 게 뭐냐면 프레셔 상황에서 그 대처 능력은 분명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최근 몇 경기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올 시즌 초에는 사실은 나름대로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윈스턴의 약점이 계속 이게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게 그렇죠. 꾸준하지 못하다라는 게 여전히 아직도 이게 그 과제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아쉽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실수에 울고 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날은 선수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윈스턴만이 아니라 심판도 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날 사실 이제 경기 종료 3분 40여 초 정도를 남기고 타이턴스가 페이크 필드골을 했었거든요. 근데 페이크 필드골을 하고 펄스다운을 노리다가 이게 실패했는데 펌블을 했었거든요. 타이턴스가. 근데 이제 그거를 템파베이가 리커버를 해서 달리면서 터치다운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판들이 휘슬을 불어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이미 태클된 후에 공이 펌블이 됐다. 펌블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리뷰를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버커니어스 입장에서는 터치다운을 하더라도 이게 그거는 리뷰업을 한 게 아니고 리뷰 자체는 펌블이냐 아니냐만 리뷰가 가능한 거고 펌블이었다 하더라도 버커니어스가 공을 거기서 잡더라도 거기서 그냥 공격이 인정되는 거지. 그렇죠. 리턴 터치다운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의 오심이었다라고 하면 그 버커니어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턴 터치다운을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거죠. 특히 이제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리턴 터치다운이 인정이 됐다라고 그러면 30대 27로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경기가 뒤바뀔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쿼터백 싸움에서는 이 라이언 테너힐 선수가 조금 우세했는데 전체적인 경기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이 경기는. 그렇죠. 예.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은 버커니어스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더 좋았는데 턴오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웬만한 강팀도 턴오버 배틀을 지면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사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버커니어스가 경기력은 더 좋았고 잘했는데 결정적인 실수 몇 개.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버커니어스가 자기 진영 16야드에서 펌블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타이턴스 터치다운으로 이어졌고 또 하나는 자기 진영 6야드에서 공을 넘겨준 것이 바로 또 터치다운이 되면서 이렇게 14점을 거의 헌납한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기기 힘들다 라는 거고 네. 또 이제 타이탄스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아까 이제 27대 23 4점을 앞선 상황에서 경기 종료 3분 45초를 남기고 페이크 필드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플레이 콜이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감독인 것 같은데 네. 이 플레이 콜도 정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점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이제 3분 45초 남은 상황이어서 필드골 거리도 보면 한 45야드 정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필드골이지 않습니까? 이 필드골을 성공시키면
풀 원 포지션 경기가 되는 상황인데 음. 거기서 페이크 필드골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거고 이때 사실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뭐 아예 그냥 뭐 터치다운까지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머지 시간을 다 태워버려서 승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될 상황이 있고 네.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그 업사이드를 가져갈 상황이 있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이제 프로텍션 해야 될 상황도 있는데 이때는 좀 그 후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플레이 콜링이 좀 의아했다. 어쨌든 테니스 타이탄스가 27대 23 승리를 가져갔고요.